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6차 주말 촛불 집회가 요 근방 광화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마지노선이죠.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도 청와대에서 또렷이 들린다라고 전했는데 오늘 상황은 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법원에서 지금 경찰에서 계속 요청하는 사항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공간 쪽으로 가깝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법원에 그 전담하는 부장판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그분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민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취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여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걱정이 이제 뭐 이 시위라는 게 평화롭게 항상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시위가 보면은 또 돌발 변수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아마 짧은 시간만 하고 좀 빨리 빠지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희 광장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조금 인파가 규모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숫자에 집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숫자는 사실 큰 네.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이제 광화문 집중 집회였습니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인 집회였고 오늘은 이제 전국에서 나눠서 하는 집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는 조금 이제 광화문에 모인 숫자는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긴 지난주보다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200m냐 뭐 100m냐 이런 게 이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면에서는 중요한데 국민의 민심이 뭐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도 국정 지지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사실 야권에서조차도 처음에는 탄핵에 주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낙 이제 성남 민심에 야권도 밀려서 이제는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반영이 지금 뭐 800m, 400m, 200m, 100m까지 오게 된 거다. 그런 점에서 즉 국민들의 그런 그 촛불 민심이 여전히 하나도 지금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 그 점이 저는 중요한 거야. 오늘 100m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제 집시법에 따르면 100m 이내로는 허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노선 이제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상은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최순실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표결도 국회에서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그 전에 또 확실한 입장 표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시위가 이 정도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오늘이 아마 저는 뭐 절정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풍선으로 이야기하면 바람이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특히나 이제 야삼당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을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요일 날 보고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 이전에 아마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만나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일단은 분위기로 보면은 100m 앞까지가 오늘이 절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탄핵안을 야권이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 날 토요일까지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탄핵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4시 남짓에 야3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쭐게요. 가장 관심이 그걸 텐데 가결될 걸로 보십니까? 부결될 걸로 보십니까? 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오늘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이 여론의 압박이 저는 뭐
상상 초월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0시간의 법칙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오늘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다음 주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담화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촛불 민심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민심의 압박이 비주류를 어느 정도 푸시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국의 상황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있지만 촛불 민심을 보면은 가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비박계가 어떻게 보면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28표를 어떻게든 끌어와야지. 그것도 야당에서 한 표도 사고가 안 나고 28표를 끌어와야지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비박계가 김무성 전 대표가 한 20여 명 지금 끌고 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의견을 대변하는 이런 구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조건부 철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부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누리당 좀 의원들이 상당히 큰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지금 알다시피 또 보수 세력들이 또 집회를 여기저기 하고 지금 일어나서 또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압력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촛불 민심을 보면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을 떠받치고 있는 보수 민심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왜냐하면 또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지금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국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고 촛불 민심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가장 관심이 다음 주 금요일에 야당이 일단은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라고 일단은 공포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 처리되느냐 부결되느냐 두 가지일 텐데 좀 하나 그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박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비주류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비주류 대우가 어느 정도 유지될까요? 지금 박 교수님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전 대표 간에 좀 기류가 다른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의 전도사가 되겠다 그러다가 뭐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4월 하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뭐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출마의 의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최후까지 좀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압박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선언하더라도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은 탄핵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통과는 장담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부결됐다. 저는 이럴 경우에 새누리당의 분화가 오히려 저는 더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이요. 지금까지의 평화 집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즉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받들지 못하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대혼란으로 빠질 수 있고요. 그 불똥이 국회뿐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즉 저는 이 탄핵 처리야말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탄핵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국가는 내년 4월 6월 대선 때까지 정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처리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 비주류 대우 이제 여권의 비주류 대우면 이제 2명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인데 김무성 전 대표도 입장을 바꿨지만 유승민 전 대표도 오히려 강경원 쪽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두 축 중에서 한 축만 가담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좀 강경한데 그러면은 머릿속 계산으로는 부결 쪽이잖아요. 지금 28표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박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입장선의 과정 굉장히 빠른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려운 것이 나름대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을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대통령 후보 이미지를 좀 형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고민도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비서실장도 하고 나름대로 인연도 있고 속내가 복잡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퇴진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조건부는 있습니다만 국회에 공을 넘겨서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는 벌써 그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민심의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저 TK 지역 이런.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부담을 안고 지금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강경론을 지수할 그건 나는 기준이냐.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명 모으기가 저는 결코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또 예. TK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예. 굉장히 지금 민심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주류 입장에서는 가장 어쨌든 간에 보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찬원 교수님, 네. 그 이쪽에서 요구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거든요. 직접 본인의 입으로 국민을 상대로 퇴진을 약속해라 4월 말까지인데 대통령이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뭐 대다수의 의견은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선언할 거다. 뭐 이게 뭐 기자회견을 통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4월 말 퇴진을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박계 같은 경우는 여기 옵션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조건이 이선 퇴진도 동시에 이선 퇴진도 같이 그렇죠. 얘기해야 된다. 즉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라 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비상시에 군 통수권 문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임명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대통령이 말로 한 약속이지 사실 이거를 지킬 법적인 의무는 없거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선 퇴진 문제라든지 또는 네. 이제 4월 말 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힌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야3당이나 촛불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4월 말 하야 그다음에 이선 후퇴를 얘기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그 큰 흐름이 과연 멈출까? 저는 오히려 더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비주류가 요구한 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더욱더 탄핵안 표결은 거의 뭐 예. 야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거고 야당도 고민할 거예요 아마. 지금 뭐 현재는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안 되는 탄핵안 끌고 가가지고 무슨 후폭풍을 맞으려고 해요. 야당도 아마 지금하고 입장이 좀 하루하루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박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4월 말에 퇴진을 하고 그리고 두 달 내에 6월 말에는 대선을 치르는 걸로 로드맵을 잡고 그 외의 문제는 국회에서 그럼 디테일하게 협의해달라 이렇게 네. 한 번 나간다 그러면 모든 탄핵 정국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는 물론 뭐 촛불 민심으로 성남 민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촛불 민심을 잘 제도권으로 녹여내 가지고 과연 최대한 이 대통령 선거를 좋은 후보를 뽑는 작업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이 모아지고 국민들도 여론이 모아지는 거지. 지금처럼 맨날 장애에서 토요일 날 한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역할을 안 하고 대결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제는 좀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양보할 양보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변수인데 상수가 촛불 민심의 그런 강렬한 그 영향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탄핵 정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저도 그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자기의 진퇴까지도 국회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론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앞부분의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4차 담화에서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뭐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뇌물죄 부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의 법적인 걸 노리고 뭔가 또 나는 뭐 진정성으로 국익을 위해서 했는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뭔 말을 하면 그 뒷말이 다 묻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정성을 느끼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 여론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또 고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의혹을 인정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의 관심이 대통령의 퇴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박태규 교수님, 야권 대우는 확고한 겁니까? 야권은 뭐 지금 아까 박 교수님 잘 설명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밖에서 저렇게 성난 촛불 민심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예. 결국 표결이 비밀 투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저는 그건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야권은 그래도 최소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권하고 다르죠 입장이. 네. 왜냐하면 야권이 지금 내년에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고 하다 보면 일단은 대통령을 어떻게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직위를 좀 뺏고 가장 빠른 시간에 대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원하는 가장 큰 세력이 야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탈은 없으리라 봅니다. 170여 표는 공고할 것이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입니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을 나갔습니다만. 자, 저희 일주일 동안 가장 관심이 될 게 아무래도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 부분일 텐데 이런 좀 시각을 돌려서 질문드릴게요, 박시환 교수님. 네.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결된다는 거는 사실 이미 거의 뭐 상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박계가 대통령이 만약에 4월 퇴진 선언을 하면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 야당의 이런 그 발의는 부결되더라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이 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민심이 지금 무섭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야권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다음 대선의 뭐 주된 동력, 지지층의 주된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그 국민 민심에 화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일한 대우를 형성해 나갈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결이 되면 그 촛불의 분노의 민심, 그러니까 이번 주가 촛불이 이제 뭐 마지막이 될 거냐? 저는 다음 주에 부결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촛불이 나타날 거다.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부결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촛불이 이제 여의도, 특히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 갈 어떤 것이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새누리당 저는 부결합니다. 이게 이제 광장의 민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광장의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뜨겁긴 한데 정교하지는 않거든요. 말씀처럼 여당뿐만 아니라 야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다. 저는 지금 야3당이 지금 이렇게 강공을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제 민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카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7일이나 언제쯤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서 하야 이야기를 한다면은 야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탄핵을 실패하고 만에 하나 야권이 그렇게 가가지고 탄핵이 부결되면은 새누리당만 유탄맞는 게 아니야. 야권도 지도부 총사퇴하고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고 당분간 장애해서 그 지도부를 인정하겠어요? 그 무능한 야권이 뭘 하겠어요? 그런 무리수는 안 돼. 제가 정치인이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수가 두 가지인데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촛불 민심이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타오르냐 이걸 보면서 결정하는데 내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그렇게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 야권이 탄핵을 갈 수가 없어요. 협상론이 다시 아이고 그거 안 되는 탄핵 것이다. 가가지고 나중에 그 후폭풍을 본인들이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딱 보이는 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 그 조금 시야를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 박시환 교수님. 네. 조기 대선은 어쨌든 간에 여야가 지금 어느 정도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꼭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누구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좀 미리 예상할 수 있을까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빨라야 4월, 늦어도 6월 요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5, 6개월 남은 건데 이게 사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까지로만 놓고 본다면 뭐 더민주당으로서는 빨리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직표가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의 그런 촛불의 성난 민심이 있는 거고 촛불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즉 탄핵을 이루지 못한 민의가 그러면은 대선을 통해서 이제 그 열기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한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의 민심 즉 탄핵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랬던 민심이 이게 과연 다 문재인 지지표로 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야권의 무능 문제, 아까 박태규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론을 돌리고 공을 돌리느냐?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그 수싸움인데, 문재인 대표나 민주당이 이 공을 갖다가 새누리당이나 책임론을
새누리당이나 비박계에게 이 책임론을 돌릴 수 있을지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될지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유리한 구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앞으로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내년 초에 귀국을 합니다. 뭐 탄핵 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지금 또 대선에 또 상수가 지금 돼 있는 상황, 지지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반기문 총장 입장은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확실하게 지금 내가 뭐 확실하게 어디 저 새누리당하고 하겠다든지 제3지대 어떤 그룹하고 하겠다든지 지금 입장을 못 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듣기로는 권력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와서 1월 달에 뛰어들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대선판이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약속하고 대선 전국으로 한다면은 개헌론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통령제를 가지고 그냥 선거를 하느냐. 제왕적인 대통령제는 바꾸고 좀 다른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들자 이런 명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정파가 이런 명분을 거스르겠습니까? 국민적인 요구고 그야말로 촛불 민심 중에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그다음에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라. 두 가지를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그냥 안 가지고 한다는 거는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고 이러한 민심에 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큰 하나의 흐름으로서 또 큰 변수로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에서 저는 단 한 자 개헌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촛불 민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해석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되게 아전 인수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로 왜 이제 늦춰지고 있느냐 지금 퇴진이 그게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헌이 됐든 아니면은 이합집산이 됐든 뭔가 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4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돌아와서 지금 새누리당으로 갈 리는 없고 그렇다라면은 남은 지점은 제3지대밖에 없는데 이 3지대가 누구 중심으로 짜지느냐. 즉 국민의당과 비주류와 뭐 친박계 일부 소장파 이런 주류로 짜지느냐. 그 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친박계와 반기문 총장이 손잡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개헌 문제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늘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잘못된 범법자들 처벌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은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그런 민심을 못 읽으면 이 지금 국민들이 고생하는 걸 정치는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이 민심을 읽는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확실히 국민들은 이런 걸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고치는 거는 개헌이 아니고 정경유착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언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나도 못하는 청와대의 기자들이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촛불 민심이 얘기하는 거는 정경유착이 지금 우리 상황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분산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잘 견제하게 바꿔보자. 이런 거지 무슨 그거 한 사람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담 중에 계속 이제 광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이랑 청운동 이제 내자동 로타리 들어 청운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상황 저희가 다음 뉴스에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박차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